비염, 코막힘, 약 없이도 뻥 뚫리는 반전의 비결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강 박사님과 함께 오늘 그 의문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정말 귀하고 유익한 정보를 아주 쉽게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어르신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아침마다 코가 꽉 막히고 머리까지 무거워 마음까지 답답하셨지요? 자, 잠시 숨을 고르고 제 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길을 찾지 못해 잠시 헤매고 있을 뿐입니다. 40여 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을 돌보며 깨달은 것은 병을 고치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바로 어르신들 마음속의 안심과 올바른 생활 습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그 답답한 코막힘을 시원하게 뚫어드리고 막힌 기운을 소통시키는 비결을 손주에게 이야기하듯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이제 저랑 하나씩 고쳐나가면 됩니다.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 벌써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박사님, 비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렇지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폐의 기운이 약해지면서 찬바람만 불어도 코가 먼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손가락이 뻣뻣한 것처럼 우리 코점막도 차가운 기운에 얼어붙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한의학에서는 찬 기운에 상했다고 해서 풍안의 사기가 침범했다고 표현합니다. 마치 겨울철에 수도관이 얼어붙어 물이 나오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얼어붙은 코를 따뜻한 봄볕처럼 녹여드리는 방법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어르신들, 어디선 이거 먹으면 큰일 난다, 저거 먹으면 당장 죽는다 하는 무서운 말들 많이 들으셨죠? 자, 잠시 숨을 고르시고 제 눈을 보세요. 우리 몸은 그렇게 허약하지 않습니다. 공포는 오히려 기혈을 굳게 만들어 병을 키울 뿐이니 근거 없는 소문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으셔야 합니다. 40여 년 동안 환자분들을 돌봐온 저 강 박사가 현대 의학의 통계와 우리 전통 한의학의 원리로 딱 정답을 정해드릴 테니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공포는 병을 키우고 안심은 병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강 박사님, 비염이 단순히 코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비염을 단순히 코의 염증으로만 보지 않고 우리 몸을 지키는 성벽인 위기가 허술해진 것으로 봅니다. 성벽이 튼튼하면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듯 우리 몸의 방어막이 튼튼하면 찬 바람이 불어도 코가 막히지 않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성벽을 지키는 병사들이 지치고 힘이 빠지게 되는데 이를 기어 상태라고 부릅니다. 이때 외부에서 차가운 바람인 풍안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콧물과 재채기로 대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우리 몸이 스스로를 지키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이었군요. 맞습니다. 콧물은 들어온 찬 기운을 씻어내려는 눈물겨운 노력이고 재채기는 나쁜 기운을 밖으로 튕겨내려는 강한 의지입니다. 하지만 기운이 부족하다 보니 이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고 코점막이 부어올라 코막힘이 생기는 것이지요. 마치 배수구가 막힌 마당에 비가 계속 내리면 물이 고여 썩는 것과 같은 이치로 담음이 쌓이게 됩니다. 이 담음이 오래되면 머리가 무거운 두통이 생기고 목 뒤로 넘어가면서 목 통증까지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사님, 예전에 박사님을 찾아오셨던 어느 아버님 이야기도 궁금해요. 예전에 저를 찾아오셨던 한 아버님은 밤마다 코가 막혀 입으로 숨을 쉬느라 목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겪으셨지요. 잠을 제대로 못 자니 낮에는 늘 멍하고 기운이 없어 삶의 의욕까지 잃으셨다고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검사 결과 폐의 기운이 차갑게 식어버린 폐한증이 심각하셨는데 이는 단순히 코에 약을 넣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뿌리가 썩어가는 나무의 잎사귀에만 물을 뿌린다고 나무가 살아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었지요. 그럼 그 아버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노화 때문이라며 포기하지는 않으셨나요? 다행히 그분은 제 말을 믿고 끈기 있게 치료에 임하셨습니다. 제가 강조한 것은 이게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라는 믿음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몸의 오장육부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비위를 따뜻하게 하고
폐의 기운을 보강하면 코는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절대 안 된다는 말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내 몸에 맞게 조화를 이루는 지혜를 배우셔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비결은 이제 곧 나오니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강 박사님, 그럼 그 아버님처럼 코가 꽉 막힌 분들은 한의원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권해드리는 것은 한의원을 방문하여 본인의 체질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한의원에서는 막힌 경락을 뚫어주는 침 치료와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는 뜸 치료를 통해 몸의 기초 온도를 높여줍니다. 특히 약침 치료는 한약의 유효 성분을 경혈에 직접 주입하여 염증을 가라앉히고 기혈 순환을 돕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지요. 또한 개인의 변증에 맞춘 한약 처방은 몸속의 찬 기운을 몰아내고 폐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줍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치료를 바탕으로 생활 습관을 교정해 나가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박사님, 그럼 집에서 어르신들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처방전도 알려주세요. 자,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생활 처방전을 잘 들으시고 하나씩 따라 해보세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코의 통로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일입니다. 마치 마당에 낙엽을 쓸어내듯 생리식염수를 이용해 코 내부의 이물질과 담음을 씻어내면 숨길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이때 너무 차가운 물보다는 우리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시는 것이 코점막을 놀라게 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해주시면 코 안의 부기가 가라앉고 숨쉬기가 편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코를 씻어내는 것만큼이나 주변 환경의 습도도 중요할 것 같아요, 박사님.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우리 코점막은 마치 촉촉한 갯벌과 같아서 너무 건조하면 논바닥처럼 갈라지고 예민해지게 됩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환절기에는 실내 공기가 건조해지기 쉬운데 이때는 적절한 습도를 유지해 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방 안의 습도를 50에서 60%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하면 코점막이 촉촉해져서 외부 자극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마치 가뭄든 밭에 단비를 내려주듯 공기를 촉촉하게 관리해 주시면 코막힘과 재채기가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밖을 나가실 때 찬바람을 직접 맞는 것도 비염에는 치명적이겠지요? 그렇지요. 밖을 나설 때는 우리 몸의 성벽을 보호하는 방패가 필요합니다. 찬 공기가 코와 입으로 직접 들어오면 폐가 깜짝 놀라 수축하게 되는데 이때 따뜻한 보호막을 씌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보호장구를 착용하면 내가 내뱉는 따뜻한 숨이 다시 코로 들어가 점막의 온도를 유지해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먼지를 막는 기능뿐만 아니라 차가운 풍안으로부터 우리 몸의 위기를 지키는 훌륭한 갑옷 역할을 하는 셈이지요. 박사님, 향기를 이용해 코를 뚫어주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허허, 맞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향기가 강한 약재들을 개규라고 하여 막힌 구멍을 열어주는 데 사용해 왔습니다. 성질이 따뜻하고 매운맛을 가진 식물의 정수를 추출한 기름은 코점막의 혈액순환을 돕고 막힌 기운을 소통시키는 힘이 아주 강합니다. 코끝에 살짝 묻히거나 향을 깊게 들이마시면 마치 꽉 막힌 터널에 시원한 바람이 통하듯 코가 뻥 뚫리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사기오미 중 신미, 즉 매운맛이 뭉친 것을 흩뜨리고 소통시키는 원리를 이용한 아주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음식 중에서도 비염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평소에 생강이나 대추를 달여 따뜻하게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생강은 성질이 따뜻하여 몸속의 찬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 대추는 진액을 보충하여 코점막을 촉촉하게 적셔줍니다. 마치 차가운 방에 아랫목을 데우듯 속을 따뜻하게 하면 코의 부기도 자연스럽게 가라앉게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찬물이나 찬 음식을 멀리하고 항상 따뜻한 물을 가까이 하는 습관입니다. 속이 차가우면 겉도 차가워지는 법이니 내 몸의 온도를 지키는 것이 비염 치료의 핵심입니다. 박사님, 잠잘 때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도 있을까요? 잠자리에 들기 전 발을 따뜻하게 데우는 족욕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발이 따뜻해지면 위로 솟구쳤던 열기는 내려가고 아래에 찬 기운은 올라가는 수승화강이 이루어져 코의 충혈이 완화됩니다. 또한 머리맡에 수건을 적셔 걸어두거나
가습을 충분히 하여 밤새 코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살피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어르신들,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은 이럴 때 아랫목에 이불을 푹 덮어두고 땀을 살짝 내게 하셨던 거 기억나시지요? 그 지혜가 바로 몸에 찬 기운을 몰아내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아버님도 이런 방법으로 좋아지셨나요? 네, 그 아버님은 한의원 치료와 더불어 제가 알려드린 코 세척과 습도 조절, 그리고 따뜻한 차 마시기를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몇 달 뒤 다시 오셨을 때는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박사님, 이제야 살 것 같습니다. 라고 환하게 웃으셨지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오늘부터 제가 알려드린 작은 습관 하나부터 실천해 보세요. 우리 몸은 정성을 들인 만큼 반드시 건강으로 보답해 줍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이제 저랑 하나씩 고쳐 나가면 됩니다. 강 박사님, 오늘 비염과 코막힘에 대해 정말 깊이 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허허, 그러지요. 오늘 배운 내용을 세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비염은 단순히 코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찬 기운을 몰아내고 방어막을 튼튼히 해야 낫는 병입니다. 둘째, 코 세척과 적절한 습도 유지, 그리고 외출 시 마스크 착용으로 코 점막을 따뜻하고 촉촉하게 보호해 주세요. 셋째, 향기요법이나 따뜻한 차를 통해 막힌 기운을 소통시키고 속을 데워주는 생활의 지혜를 실천하십시오. 이 세 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코막힘의 고통에서 훨씬 자유로워지실 수 있습니다. 박사님, 그럼 오늘 말씀하신 방법들을 지금 당장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그럼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입니다. 우리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를 회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니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됩니다. 오늘 저녁 따뜻한 물로 코를 씻어내고 방 안의 습도를 맞추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실천이 모여 큰 건강을 만드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저와 함께 걸어가시면 됩니다. 안심하는 마음이 보약보다 낫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밤은 편안하게 주무시길 바랍니다. 박사님,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건강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다음 시간에는 많은 시니어분이 밤마다 고생하시는 불면증과 수면의 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처럼 어떻게 하면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지 한의학적 비결을 속 시원히 풀어드릴게요. 오늘 비염 이야기를 잘 실천하시면서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박사님, 오늘도 어르신들께 큰 희망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허허, 제가 더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오늘 배운 지혜로 코가 뻥 뚫리는 시원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의학 박사 닥터강의 건강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한 방에 해결할 비법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시간에도 강 박사님의 지혜로운 이야기를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